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알았습니다. 운남을 모르고 보이차를 모르면 차에 과학이 얽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차학과에서 차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동안 보이차는 수많은 차 가운데 중국 운남에서 만든 차의 일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개념이 생겼습니다. 기호식품으로서 보이차를 좋아하든 아니든 차과학의 뿌리가 운남에서 시작되었다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차의 과학에서 6대 차류의 뿌리가 운남이고 그곳에서 만든 보이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차의 과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좋아하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외곽에서 이곳저곳 경험으로 차를 어느 정도 배웠습니다. 전문 지식을 알고자 학교를 다녔는데 아직까지 어느 교수도 이렇게 단단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곧 졸업인데 마지막 학기에 교수님께서 설명해 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야생 차나무에서 난 차잎을 고수차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강의에서 여러 형태의 고수차가 있다고 했는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고수차의 잎을 다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수차 가운데 소중차는 처음 들어본 이름입니다. 가능하다면 소중차의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고 복습도 복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짱유화입니다. 고수차, 소중차 들어가기 전 먼저 전할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단문단답 형태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구독자께서 20분 이내로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참에 이 요청이 들어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번 7화차부터 영상은 15분 20분 사이에 정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짱유화티 채널의 강의는 운전 중에 음성만으로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라디오를 많이 듣던 시절 영상 없이도 명료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편집하겠습니다. 고수차, 소중차에 관한 강의는 오늘 7화차와 다음 8화차 그리고 9화차를 나누어 3부를 편집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모든 고차수의 차잎이 다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중차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차례의 영상에서 운남을 차의 원산지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유연관계, 진화의 이론에 따라 운남은 원시형 교목, 야생차나무, 과도형 교목, 야생차나무, 재배형 교목, 야생차나무, 그리고 지구상 가장 많고 흔한 현대차밭, 관목차나무, 이 다양한 형태의 차나무들 모두 운남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생차나무의 차잎은 다 식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남성에서 보인 다양한 야생차나무는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하나는 차나무의 조상이라 일컫는 몇천 년생의 원시형 야생차나무, 또 하나는 오래전 사람들에 의해 재배된 재배형 야생차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시형과 재배형의 특징을 모두 지닌 과도형 야생차나무입니다. 야생차나무의 서식 형태를 보면 재배형 야생차나무는 오래전 인위적인 방법으로 재배했기 때문에 모두 군락 형태로 집단 서식한 형태로 존재하며, 우리가 말한 고차수의 차잎, 바로 이 재배 형태의 야생차나무의 차잎입니다. 한편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서식하고 있는 원시 형태의 야생차나무는 사람의 손에 개량되지 않아 일부의 싹과 잎에 독성이 있어 식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시형 야생차나무의 생식기관인 꽃,
종자 등 특징을 가지면서 재배형 야생차나무의 영양기관인 줄기, 잎이, 싹 등 형태를 지닌 야생차나무를 과도형 야생차나무라고 합니다. 과도형 야생차나무는 원시형과 재배형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어 이 형태의 야생차나무를 과도형이라고 합니다. 이 과독이 야생차나무의 잎은 진화된 재배 형태의 차 잎이기에 먹을 수는 있으나 지구상 오직 보이시에 한 그루만 남아 있어 이를 식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일이겠죠?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야생차나무의 잎은 모두 긴 세월을 거쳐 순화된 재배 형태의 야생차나무입니다. 한편 재배 형태 야생차나무의 차잎 가운데 소중차가 요즘 가장 핫합니다. 일반적의 어휘로 풀이하면 소중의 반대어가 대중입니다. 즉, 이 고수차는 대중적인 차 생산지가 아닌 좁은 지역의 고차수, 차잎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대중적인 차 생산지는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의 상업 논리에 따라 생긴 이런 아류의 용어들은 학술 용어가 아니기에 정확하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소멸하기도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말한 이 용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곳이 서쌍판납의 이무지역입니다.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큰 지역의 이무가 대중차라면 이무에 속한 마을, 부락, 예를 들어 낙수동, 마흑, 괄풍차의 등지에서 만든 고수차를 소중차라 하여 이무 대중차의 상품과 차별화했던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차의 개념도 근래에 진화되어 또 바꿔졌습니다. 즉, 소중차 생산지의 폭이 더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지금의 개념은 인적이 없는 고해발 1500m 이상 심산 고봉의 고차수에 차잎을 가리켜 소중차이라고 합니다. 이 고해발 소중차의 차잎이 길고 두툼하며 더욱이 고산에서 직사광선으로 말린 것으로 정통 쇠청차의 색상인 흑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구독자께서 혹여 보이생차를 만났을 때 해차일 경우 외관이 흑회색이 아닌 녹회색을 띈다면 그 보이생차는 100% 쇠청차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이차의 정의에 의하면 제조 공정에서 차잎이 햇볕으로 말리지 않으면 가짜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건조기에서 인위적으로 차잎을 말리면 가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김치를 예를 든다면 김치를 만드는데 고춧가루가 햇볕으로 말리면 태양초라 하며 최고의 고춧가루로 여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고추일지라도 건조기에 말리면 건초이고 건조기에 넣었다가 비닐하우스에서 말리면 방건초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이차도 차 잎을 햇볕으로 말리면 쇠청차, 건조기에 넣었다가 비닐하우스에서 말리면 반쇠청차, 오로지 건조기에서 말렸다면 이를 운남녹차라고 합니다. 태양초로 담근 김치가 맛이 있듯이 보이차도 햇볕으로 말린 쇠청차라야 제맛이 납니다. 중국 운남성의 날씨는 소나기가 자주 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의 우기인 장마철에 특히 심합니다. 따라서 1년 중 차잎을 햇볕에 말릴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춧가루도 그러듯이 날씨가 안 좋으면 태양초 만들기가 어려워 쇠청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햇볕이 좋은 날을 골라 널어 놓았다가도 한 차례 소나기로 애써 손질한 차 잎을 망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보이차 공장에서는 부득이 차 잎을 건조기에 한번 넣었다가 다시 비닐하우스에서 말리는 이른바 반쇠청차를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보이차의 원재료는 햇볕으로 말린 쇠청차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은 운남 정부에서 반쇠청차도 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쇠청차의 빛깔은 검은 빛이 도는 짙고 어두운 녹색인 반면 반쇠청차의 빛깔은 회색빛에 그리고 쇠청차보다 초록색이 많이 띕니다. 또한 건조기로 말린 운남 녹차는 옅은 녹색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용성인 엽록소가 직사 광선을 받으면 엽록소 내의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 색상이 검게 변합니다. 그러나 간접 광선인 비닐하우스에서 말리면 마그네슘이 완전히 빠지지 않아 차잎에 녹색이 남게 되고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간 부분만 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해발의 소중차의 수색은 황금색입니다. 차맛은 약간 쓰고 떫은 맛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단맛이 강하고 매끄럽습니다. 보이차 심평 규칙으로 우리면 펄그램 250cc 5분을 우려야 비로소 약간의 쓴맛과 떫은 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산 고봉 소중차의 내용물이 풍부해 수십 번 우려낸 찬물일지라도 확장력이 강해 단계적으로 느끼는 단맛과 침샘을 자극하는 층차감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고가임에도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차는 우수한 품질뿐만 아니라 그 생산량이 너무 적어 가격이 치솟고 있어 중국 시장에서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고수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젠 보이생차를 구입할 경우 그 해의 해차이라면 어느 것이 직사광선으로 만든 쇠청차이고 어느 것이 비닐하우스에서 말린 반쇠청차이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짱유화입니다. 제6화에서 언급했던 제가 소장하고 있는 보이차 그리고 제가 집필한 도서의 구입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부 구독자께서 유튜브에 광고를 냈으면 하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의 연령층이 50세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70%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구독자께서 로그인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보이차의 양이 너무 적어 고가의 유튜브 광고를 내어 판매해야 할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후 이것이 사업으로 접근할 경우가 생기면 유튜브 광고 내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관리하기 위해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젠 카페의 활성화 위해 많은 시간을 카페에도 할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로그인 없이 카페 첫 메인 화면에 바로 상품을 볼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제 유튜브는 영상으로 지식을 전달할 공간이라면 카페는 유튜브의 내용을 문자로 더 세세히 전달한 공간입니다. 이에 구독자께서 제 카페에 방문하면 유튜브에서 전달하지 못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지식들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방문을 기대하면서 다음 8화차에서 뵙겠습니다.